아이들의 놀이도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만큼 어린 학생들의 넘치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여기 장난감이나 게임기 대신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을 단숨에 사로잡은 소프트웨어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한 캠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한 대학교를 찾은 학생들. 소프트웨어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설렘 가득한 아이들의 표정에서 캠프에 대한 기대가 느껴집니다. 엄마하고 저가 평소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갖고 참여하게 됐어요. 소프트웨어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배우고 싶어요. 소프트웨어와 조금 더 친해지고 싶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일간 진행될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하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초등과 중등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초등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빛이나 소리 또는 어떤 접촉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정보 처리해서 출력까지 내보내야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갖고서 자기만의 하나의 프로그램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거고요. 2016 소프트웨어 창의 캠프의 주제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 생활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며 학생들의 컴퓨팅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자 마련된 시간인데요. 핵심은 학생들이 상상하는 세상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도구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면 중요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원리,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컴퓨터에 동작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컴퓨터에 맞게 표현하는 거 하나랑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이라는 게 자동화거든요. 내가 자동 처리를 위한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게 가장 큰 캠프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캠프 1일차 학습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첫 도전은 바로 스크래치 이해하기입니다. 스크래치란 아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한 교육용 도구인데요. 보통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명령어와 소스 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스크래치에선 특정 기능이 입력된 블록이 하나의 코드가 됩니다. 때문에 블록을 마우스로 옮겨 하나씩 연결해 탑처럼 쌓는 형식으로 스크립트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법을 몰라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동 원리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스크래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빠져드는 학생들. 이렇게 아이들은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며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출력하는지 알고리즘의 원리를 익혀갑니다. 학생들의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부품들, 아마도 새로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를 먼저 꺼내는데요. 파란색으로 돼서 우노 영어로 UNO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두이노. 아두이노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내장한 기계 제어용 기판입니다. 일종의 컴퓨터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 아이오 보드를 컴퓨터와 연결한 다음 브레드보드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활용해 전자기기의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쉽지 않아 보이는 아두이노 미션. 하지만 학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컴퓨터에 아이오 보드를 연결합니다. 기판을 연결하자마자 컴퓨터 화면에 아이오 보드의 상태가 뜨는데요. 이렇게 회로와 센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며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두이노의 또 다른 핵심 부품, 브레드보드와 아이오보드를 전선으로 연결하면 이제 자유롭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전기의 흐름을 생각하며 전선을 하나씩 연결하고 센서와 같은 입력 장치와 LED와 같은 출력 장치를 회로에 적용해보는 학생들. 캠프의 첫날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와 전자기기의 제어 원리를 익히며 끝이 났습니다. 네, 수업 잘 배워가지고 더 잘하고 싶고요. 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매우 기뻤고 이런 프로그램을 또 다른 많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에 매우 기쁩니다. 이튿날 같은 자리에 앉아 어제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못지않는 아이들의 집중력이 놀라운데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는 학생들 앞에 오늘은 어떤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아두이노를 이렇게 켜세요. 아두이노. 그리고 선생님이 예제 여러분들 타이핑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예제들을 다 여기 아두이노 기초 예제라 그러는 글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예제를 하겠다. 그럼 먼저 회로를 구성하고요. 구성한 회로에 이제 타이핑 치기 어려우니 여기 선생님 미리 쳐놓은 걸 이렇게 긁어다가 복사해서 아까 전에 아두이노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시간.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용 스크래치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엔 아두이노 코드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해진 문법과 규칙에 맞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스크래치가 이러한 명령 코드를 블록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선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를 직접 입력해 사용해야 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스크래치와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 과정은 동일한데요. 지금은 선생님이 짜놓은 스크립트를 그대로 따라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커서 컴퓨터 언어를 이해한다면 자유자재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드를 직접 입력하며 프로그래밍에 집중하는 학생들. 스크립트가 제대로 완성됐다면 아두이노 아이오보드와 브레드보드에 연결한 입출력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의 굳은 표정을 보아하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치 관리자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시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는데요. 해결의 길을 제시해준 이는 바로 대학생 멘토 선생님. 멘토 선생님의 힌트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도움이 된 것 같네요. 승호 이제 문제는 해결했어요? 네, 저항을 빼고 껐다가 키니까 됐어요. 이런 실수를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도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캠프의 숨은 조력자.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은 모둠당 한 명씩 배치돼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멘토 선생님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집중력은 배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아이들에게 오류가 왜 났는지를 알려주기보다 이렇게 하면 성공이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왜냐면 이렇게 꽂으면 성공이 되는데 왜 이렇게 꽂으면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오류에 대해서 수정을 해나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그것의 결과를 눈으로 보니까 즐거워하고 되게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에 연결하는 건 빨강. 뭔가 아두이노 오늘 배운 요 센서들과 뭔가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거리가 있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오늘 하나 정도 이제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방법과 각종 입출력 장치 등을 이용해 전자기기의 작동 원리를 실습해봤다면 이젠 응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 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그린 모습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그 거리 센서가 있는 헬리콥터랑 그 비행기랑 부딪혀서 거기서 이제 구조대가 와서 구조에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리가 만약에 5cm 이하로 만들어진다라고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가까워지면 여기서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켜지는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필요한 재료는 준비됐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이들의 상상력에 따라 이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아이들 스스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래밍 하기. 핵심은 아이들의 창의성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만의 전기 회로를 만드는 학생들. 컬러별 LED와 거리 센서 등 각종 부품들이 동원되는데요. 이제 멘토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어 보이죠? 이게 주차장 한 칸이라고 생각하고 제 손이 자동차라 생각하면 제가 차가 딱 들어오면 빨간불이 켜지죠. 이 소리는 차가 들어와 있다는 소리고 또 차가 나가면 이 초록불이 켜지죠. 그럼 이건 차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이 주차장을 통해서 차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신호등인데 먼저 이쪽은 보행자 신호고 이쪽이 자동차 신호인데 먼저 사람이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고 여기 보행자 신호 초록색으로 바뀌고 자동차 신호는 빨간색으로 바뀌고 일반 신호등처럼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거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생각한 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거리 센서를 탑재해 차량의 충돌을 막는 이야기.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 때 빛 센서로 길을 밝히는 자동차 이야기. 한정된 재료들을 사용했지만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잘 못했던 것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내일 더 보완해서 만들고 싶어요. 어제는 그냥 컴퓨터로 이용해서 조금만 조작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그 프로그램이랑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고 저희가 제작해서 하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고 내일도 매우 기대돼요. 소프트웨어 캠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첫날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아침부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이곳에서 처음 만난 학생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편안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캠프의 마지막을 장식할 학생들의 미션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선생님이 오후까지 시간을 줄 건데요. 그때까지 이제 모둠으로 뭉쳐서 한번 이제 어떤 컨셉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 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세요. 이번 캠프의 주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세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학생들의 최종 미션입니다. 뭐가 있지? 어제 간단하게 구현해본 응용 버전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모둠별로 주제를 선정합니다. 우리 그럼 악기를 만들기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버튼이랑 빛이랑 이제 너가 부적 이게 필요하잖아. 그럼 빵판을 쭉 연결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빛이 나오고 소리까지 나오게. 그렇게 해서 우리 발표할 때는 연주까지. 알았지? 선우야, 알았지?
발표 주제를 결정한 모둠은 재빨리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스크립트를 완성하고 오류를 살피는 진지한 눈빛이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데요.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머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다쳤다. 지금 아두이노로 뭐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짜고 있나요? 아, 이거 지금 LED 이거 각각의 LED랑 연결해가지고 거리가 얼만큼 그 멀어져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빛이 켜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스크래치가 아니라 아두이노로 짜고 있어요? 네, 거리 센서는 스크래치로 못하고 아두이노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아두이노로 할 수가 없어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8개가 돼 있잖아요. 하나만 하면 복사한 다음에 수치만 바꾸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된 아두이노 아이오 보드가 사람의 두뇌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은 지식입니다. 전선과 LED 그리고 센서가 연결된 브레드보드는 몸이라고 할 수 있죠. 학생들이 익힌 것은 두뇌에 지식을 넣어 몸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의 원리입니다. 자, 친구들은 어떤 거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부엌에 거리 감 센서랑 소리 나는 그런 센서를 부엌에 장착해서 아기가 부엌에 가까이 오면 소리가 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비밀번호처럼 돌려가지고 그 문이 열리도록 자동문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막판 스퍼트. 프로그래밍과 전자회로 작업을 마친 학생들은 꾸미기에 들어갑니다. 생각을 현실로 나타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학생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즐겁게 작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어느덧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생님 보이는 이제 앞쪽에 왼편부터 여러분 보는 왼편부터 첫 번째 조가 발표할 건데요. 발표할 때 여러분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제 나와서 이제 좀 눈으로 한번 구경하고요. 그 발표하는 조는 미리 시연 연습을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조부터 2조는 자리에 앉아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나와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볼까요? 유난히 철사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인 모둠인데요. 어떻게 구동이 될지 아이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김성현입니다. 저희 조 모두는 갓 6학년을 졸업한 중학교 새내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S4A를 이용해 빛을 내는 롤러코스터와 빛 센서가 달린 장애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작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 모터가 작동되면 빛이 달린 롤러코스터를 밀어 롤러코스터의 주행이 시작됩니다. 롤러코스터의 빛을 감지한 빛 센서가 장애물을 열어 롤러코스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작동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만드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마지막 성공하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아두이노를 경험하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상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5조 모두 발표를 잘 봤고요. 오늘 선생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인데 처음 보죠, 아두이노.
전기 지식, 참 이런 어려운 지식, 프로그램 어려운 지식들, 이런 지식들을 잘 습득을 했고 여러분들만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참 수고했고요. 자, 마지막은 박수로, 고생한 여러분들 위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신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박수하고요. 자, 막상 하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른 애들도 한번 다음에 할 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두이노를 한 계기로 앞으로도 아두이노를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 소프트웨어의 원리와 그 만드는 내용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제가 처음 접해보는 거여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무형에서 유형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 학생들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닌 무한한 힘과 소프트웨어가 만났을 때 미래에 닿을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